오늘도 썰튜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려오네요. 25세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식을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오면서도 언젠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결혼식 전날 시댁 가족들과의 상견례에서부터 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다고?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어두운 그늘이 깔려 있었어요. 저희 고모가 오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시누이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알고 있었어? 우리 집안의 고아라니. 그것만이라도 괜찮을 텐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요즘 세상의 아들, 너 정말 이런 애랑 결혼할 거니? 시어머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사 자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미쳤어? 오빠는 힘들게 서울대 나왔는데 고졸이랑 결혼한다고? 쟤는 무슨 복을 타고난 거야? 시누이는 저를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를 뿐이었죠. 뭐라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저 테이블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 후 시작된 시집살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님은 늘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아니, 이렇게밖에 음식을 못하나? 부모가 없으니 이런 데서도 티가 나네. 청소도 이게 최선이야. 이런 식으로 살림할 거면 이제라도 때려치워. 아쉬울 거 없으니까. 대학도 못 나온 고아 주제에 어디서 내 아들을 넘봐. 시어머님의 비난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어요. 신문을 읽다가도 어려운 한자가 나오면 일부러 저에게 물어보시곤 했죠. 이 한자가 뭔지 알아? 아, 알 리가 없지. 역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티가 나. 시누이는 더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친정에 수시로 들러 저를 부려먹었죠. 올케 이거 빨아나 빨래는 세탁기가 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올케 우리 애 숙제 좀 봐줘. 아, 미안 올케는 이런 거 모르겠구나. 대학 문턱도 못 밟아봤으니. 심지어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에는 더욱 더 힘들었어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비하했거든요. 다른 친척들은 그저 웃기만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쉴 새 없이 떠들었죠.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남자 보는 눈은 있어요. 고아라서 그런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저래가지고 손주 나오면 자식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점점 그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야, 이것도 모르냐? 아, 내가 왜 이런 거랑 결혼했나? 그래도 참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아를 낳고 난 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뭐? 딸이라고. 첫째가 딸이야. 시어머님은 병원에서 아기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잘하는 게 뭐야.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도 못 낳아. 쓸모없는 거. 수아가 자랄수록 시댁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누이의 아들과 수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대우받았죠. 우리 아들은 영재야. 대학 교수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수아는 엄마를 닮아서 큰일이네. 수아가 작은 실수라도 할 때면 시어머니는 아이에게조차 말을 가리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어린 수아에게까지 그러시니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둘째 임신을 했고 입덧이 심했을 때예요. 역시나 막말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딸 낳으면 그냥 데리고 나가. 더 이상은 못 참아준다.
결국 그 스트레스로 유산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그땐 저도 제 아이를 못 지킨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힘들었어요. 애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자식을 키우겠다고.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더군요. 자기야, 이따 봐 보고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씻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그래, 만나는 여자 있어.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 너같이 맨날 집에서만 살림하는 답답한 여자 말고 대화가 통하는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뭐 할 말 있어. 남편은 자신의 불륜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웃기지 마. 네가 뭘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넌 가진 것도 돈도 없잖아. 그냥 눈 감고 살던 대로 살아 애라도 키우려면 그래야지.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실이 시댁에 알려졌을 때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한심해서 그랬겠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대학도 안 나온 여자랑 살라고 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시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의 외도를 정당화했습니다. 시누이는 더했죠. 올케 이쯤에서 깔끔하게 나가줘. 우리 오빠가 새로 만난 여자는 대학원까지 나온 엘리트야. 이혼하고 재혼하게 해줘. 하루는 남편이 그 여자와 단둘이 저녁을 먹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더군요. 집에서는 돈 없다, 허리끈 졸라매야 한다며 저와 수아의 용돈을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무식하냐? 민주는 말이야, 대화가 술술 통해 모르는 게 없어. 넌 뭘 알아?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 게다가 넌 가진 것도 쥐뿔 없잖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고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뭐? 이혼? 웃기지 마. 나가면 너 갈 데도 없잖아. 고졸 학력으로 뭘 할 수 있는데? 편의점이나 마트 알바나 하겠냐? 시어머님도 으름장을 놓으셨죠. 이혼하면 수아는 절대 못 데리고 가. 무슨 돈으로 키우게. 내가 키우면 얘도 너처럼 되겠지. 그냥 눈 감고 살아. 남자들 한 번씩은 다 그래. 그 정도는 네가 이해해야지. 수아를 구박하고 나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왜 이혼만은 안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해졌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아파트와 보험금이 있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 숨기려 한 것은 아닌데 고모가 극구 말리셨죠. 굳이 드러낼 필요 없다고. 어차피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니 가지고만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모에게 참 감사하네요. 그렇게 전 몰래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도 차근차근 모았죠. 그가 그 여자와 여행 간 사진들, 호텔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들까지. 남편이 당당하게 외도를 했기에 증거를 모으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드디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비웃더니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고는 놀랐죠. 양육권 소송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는 평소 수아에게 관심도 없었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거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도 못하냐? 역시 엄마 닮아서 멍청하구나. 너는 왜 이렇게 엄마처럼 무식하게 굴어? 이런 말들을 수아에게 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지자 판사님은 단호하게 저에게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이혼이 끝난 후 전 그렇게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홀가분했어요.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주간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요리를 배웠고 밤에는 경제 공부를 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일하는데 신우이의 친구가 와서 저를 알아보았죠. 어머, 김미영 씨? 정말 이런 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시댁이 좋은 집안이었는데 안 됐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틈틈이 투자 공부도 했습니다. 야간 경제학원도 다녔죠.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투자한 돈이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이었지만 점차 큰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3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한 결과 제 자산은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맛과 정성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고 모든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다가 시어머님을 마주쳤어요. 아이고, 이제 시장에서 장사라도 하나. 그래, 내 주제에 그 정도가 맞지. 그분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눈빛이었지만 전 당당히 미소를 지으며 지나쳤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맛집이 있었어?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게다가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이거 프랜차이즈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년 만에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더 크게 확장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2호점을 낼 수 있을 만큼 수익이 났어요. 그렇게 2호점, 3호점으로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각 매장마다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했고 직원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썼죠. 이제는 직원이 10명이 넘는 중소기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틈틈이 경영대학원까지 다녔어요. 고졸 출신이라는 무시를 받은 자격지심도 있었겠지만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졸업할 때는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었죠. 수아도 자랑스러운 딸로 성장했습니다. 중학교 전교 회장에 고등학교 수석 입학.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으로요. 수아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받았던 모든 차별과 무시가 오히려 딸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3호점이 특히 바빠서 제가 직접 서빙을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맛집이구나. 가게 분위기 너무 좋네. 시어머님의 말씀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죠. 어머, 미영이 너였어. 시어머님과 시누이 그리고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서빙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이런 좋은 식당에서 일하니 다행이네. 시어머님이 이전처럼 무시하는 말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겠어요. 이런 데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마 우리 집에 붙어 있을 때가 좋았지. 시누이의 말에는 여전히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전 남편은 새 아내의 허리를 감싸안은 채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여기서 일했구나. 부모도 없이 자란 고졸 출신이니 몸이 고생이지. 그때였습니다. 대표님, 매니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대기업 투자자분들과의 미팅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성공한 여성 CEO 특집 촬영 때문에 연락이 왔고요. 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회장님께서도 찾으셨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리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 전에 우리 손님들 음식부터 준비해 주세요. 아,
그리고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세요. 제가 평소처럼 대답하자 시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다 못해 질리더라고요. 침착하게 대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통쾌하기도 했네요. 또 그때 하필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지나갔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4호점 설계도가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시간 다 되셨어요. 신우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니가 여기 사장이었어. 네, 맞습니다. 이 체인점 모두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음식은 제가 대접하죠. 맛있게 드세요. 전 남편의 새 아내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자리를 피하더군요. 저기 미영아, 여기 사장이 정말 너였어. 아니, 어떡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는 경영대학원도 나왔어요. 최우수 졸업생으로요. 시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고졸 출신 주제에 그 말씀 평생 잊지 않았답니다. 그때 마침 수아가 들어왔어요. 엄마, 방금 의대 합격 통지서 받았어요. 수석 합격이래요. 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시어머니는 당장 쓰러지기라도 할 것처럼 휘청이더군요. 그의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번에 3번째 재수를 하다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수아야, 정말 축하해. 그리고 이분들은 아, 네, 알아요. 아버지시죠? 오랜만에 뵙네요. 수아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한 태도에 그들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초라한 차림이었죠. 미영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죄송하지만 전 이제 바빠요. 그쪽 신경 쓸 겨를이 없네요. 4호점 오픈 준비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위한 장학 제도도 만들어야 해요. 공부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직원들을 돕고 싶거든요.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그가 운영하던 법률사무소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품백과 외제차를 좋아하는 새 아내의 사치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또 며칠 뒤에는 신우이의 아들이 저희 회사 인턴으로 지원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카인데 인턴이라도 시켜주면 안 되겠어. 수아랑은 피가 섞였잖아. 신우이가 찾아와 눈물까지 글썽이며 부탁했지만 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학연이나 지연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졸은 될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덕분에 전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말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걸어온 길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기대됩니다. 수아가 종종 묻곤 해요. 엄마,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화나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전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마워.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수아야, 진정한 성공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야. 이제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학벌이나 세간의 평가가 아닌 제가 걸어온 길과 이뤄낸 것들로 저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딸에게 당당히 말해 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건 무식한 게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거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제가 다 통쾌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